노동절로 향하는 8월 말 대선 판세에서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오차범위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노동절부터 파이널 2달 질주에 돌입하면서 초박빙 승부에도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Because we are running as the underdog. Okay? And we have some hard work ahead of us, but we like hard work. Hard work is good work. Hard work is good work. And with your help, we are going to win this November. 해리스 후보는 노동절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등장해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블루월 지키기의 총력전을 펴며 트럼프 후보와의 대조를 부각시키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조용한 노동절을 보내는 대신 해리스 인신공격에 치중하며 깎아내리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Kamala and you look at what she's done to every place she's touched has turned to shit. Every single place she's touched. 미국 대선에서 레이버데이 노동절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굳히는 시기로 대통령 후보들로서는 파이널 스트레치 2달간 마지막 질주하는 기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블루색을 내걸고 있는 해리스 후보는 레이버데이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을 만나 워킹 패밀리 중산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블루월 지키기의 총력전을 폈습니다. 올 들어 미시간에 6번째로 방문해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블루월 곳을 지키는데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블루월 중에서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에는 올 들어 9번이나 방문한 데다가 피츠버그 유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등장해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미네소타에 일요일에 들러 금이 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노동절에는 위스콘신에서 블루월 수성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해리스 월스팀은 5억 달러 이상 모은 선거 자금을 경합지들에 쏟아붓는 선거 광고전에서 무엇보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판이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On the border, the choice is simple. Kamala Harris supports increasing the number of Border Patrol agents. Donald Trump blocked a bill to increase the number of Border Patrol agents. 이에 맞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8월 30일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벌인 후에는 조용한 노동절을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신에 정부 통령 후보들이 없는 팀 트럼프 인사들만 캠페인을 계속하고 수요일에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선벨트 레드월 중에서 애리조나에서 유세하고 트럼프 후보는 목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유태계 연합에 원격으로 연설하며 금요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재개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정책 대결하라는 참모들과 공화당 인사들의 조언과는 달리 해리스 후보를 향해 비속어까지 써가며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캠페인 광고를 통해서도 해리스 후보가 물가와 국경, 석유 시추 등 취약점들을 놓고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자신과 자체 토론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Everyday prices are too high. Food, rent, gas, back to school clothes. That is called Bidenomics. A loaf of bread cost 50% more today. Ground beef is up almost 50%. 트럼프 후보 측은 앞으로도 선거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해리스 후보는 이제서야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인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이미 규정돼 있고 9년간이나 보여줘와 모두가 후보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전략은 이미 알려진 트럼프 후보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해리스 후보를 공격해 데미지를 입히고 깎아내려 돌풍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취약점인 국경 이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경 통제와 서류 미비자 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괄 이민 개혁을 내걸고 나서 국경 폐쇄와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총수로 일하며 한 해 200만 명 이상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고 공격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최근 국경 통제로 55%나 급감했다고 반박하며 이 초당적 이민 개혁안을 좌초시킨 인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이슈로 꼽고 있는 국경과 이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주무기로 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멕시코 국경과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 유세에서 15,000명 이상 운집한 청중들 앞에서 우리는 강한 국경 안전과 동시에 자격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포괄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Comprehensive reform that includes strong border security and an earned pathway to citizen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주무기로 공격해온 통제불능의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급감해 옛말이 됐다고 반박하고 올해 초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마련됐는데도 선거를 위해 이를 좌초시킨 인물은 바로 트럼프였다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가 붕괴시킨 국경을 틀어막고 2천만 명을 목표로 역대급 추방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해놓고 있습니다. That we're running against a person that had no idea what she was doing on the border. To start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국경에서의 상황 변화로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핵심 무기 하나를 상실할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입국자들이 하루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시키는 정책을 가동한 후에 국경 체포자들이 대폭 줄어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경 체포자들은 무려 25만 명이었으나 올 6월에는 8만 4천 명으로 30%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5만 5천 명으로 55%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역대급 추방작전은 실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을 비롯해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 청년들인 다카 드리머들을 중심으로 일부 자격을 쌓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이민개혁안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추진하려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첫째, 현재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일시 폐쇄 방안을 그대로 담고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등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국경 순찰대원들과 첨단 감시 추적 장비들을 대거 보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상원에서 추진했던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대로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 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무와 농장 근로자 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합법이민 적체 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 비자와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경제 물가와 국경 이민에 이어 세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본격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부자 증세와 동시에 40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세금은 갖거나 줄이겠다고 강조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펼치는 맞대결에서 상호 비난전과 함께 정책 대결에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정책 대결 중에 하나가 세금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2017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몇 가지 감세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When I win, you are all getting tax cuts and you're getting a brand new Trump economic boom. There will be no tax on Social Security. We're going to stop it. And we will have no tax on tips. I said that was my plan. 트럼프 후보는 팁 소득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다음 과제는 자신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데에만 10년간 4조 달러가 들고 팁 면세에 2,500억, 사회보장연금 면세에 9,500억 달러 등 1조 달러를 추가해 5조 달러 이상 드는 세수입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묘안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이해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부자 대기업 증세를 제안하는 동시에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에게는 세금 인상이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약하고 있습니다. With a strong and growing middle class, because we know a strong middle class has always been critical to America's success.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세금 정책을 적용하면 미국민 1억 가구 이상은 세금 인상 없이 세금이 현재와 같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시켜 5세까지는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제공하고 특히 신생아의 첫 해에는 6,000달러까지 새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EITC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ACA 건강보험의 정부 보조를 지속하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팁 소득은 비과세하겠다고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최고 부유층, 회사 설립자, 거액 투자자,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해 10년간 5조 달러의 세입을 늘리고 그중 4조 달러는 다른 감세 조치의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본격 가열되고 있는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현재 21%인 법인세를 놓고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반대로 20%로 더 내리겠다고 제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와 물가 대책, 그리고 재원과 연계된 상반된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 회사들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법인세를 놓고 인상과 인하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어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당초 35%나 됐다가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2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35%로의 환원을 주장해오다가 한꺼번에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에 감세 조치를 재연장 또는 연고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해리스의 28% 인상안과 트럼프의 20% 감세안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지지를 받느냐, 그 재원은 얼마나 모아 어디에 쓰고 또는 세수 손실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법인세 28% 인상안과 관련해 미 의회 예상국은 상당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1,000억 달러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해 7%포인트 인상할 경우 10년간 7천억 달러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세 경제정책과 감세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팁 소득에 대해선 노텍스를 제안해놓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면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입이 없어지고 근로소득을 팁 소득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 조치 연장과 추가 감세 조치를 실행하면 4조 달러 내지 6조 달러나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적 승부수를 던지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물가 급등과 실질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소셜 연금과 팁에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수입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 승부수를 던져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격전지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11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설로 새로운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고인사들과 참모들이 막말까지 쓰는 비난전을 자제하고 경제와 국경 등 이슈 대결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여러분들의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민주당 정권 4년간 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2,000달러나 줄어들어 생활고가 극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Does anyone here feel richer under Kamala Harris than Crooked Joe than you wer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nything less expensive under Kamala Harris and Crooked Joe?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물가 잡기에 최우선을 두고 에너지 가격을 12개월 내지 최대 18개월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미국을 모든 게 다시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bitious goal of slashing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by half, at least half. We intend to slash prices by half within 12 months, at a maximum 18 months, and if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자신의 퇴임 시에는 2달러 30센트였으나 지금은 3달러 33센트라고 지적하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가격이 싼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 선거 유세에서 제시한 대로 사회보장연금과 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tax on Social Security. We're going to stop it. And we will have no tax on tips. I said that was my plan.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미국 수입품들의 새로운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승부수를 던지면서도 특유의 험한 말로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무능한 미친 사회주의자에게 4년을 맡겨 미국을 파괴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카말라, 당신은 해고야, 여기서 나가 라고 외치자고 일갈했습니다. You were a terrible attorney general. You were a terrible district attorney.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in history.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o. Get out of here. 트럼프 후보의 이번 경제정책 연설은 우위에 있던 경제 이슈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자 16일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정책 공약을 제시할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맞대결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승부수로 많이 기울겠지만은 미국 경제 상황 변화로 해리스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반면 트럼프의 핵심 무기는 다소 무뎌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7월에는 2.9%로 3년여 만에 최저치로 진정되고
9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되기 시작해 고물가 고금리가 다소 해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 듯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트럼프 후보가 경제정책에서는 압도했으나 해리스 후보는 경제 신뢰도에서도 42대 41%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중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경제 공약에선 연방 차원의 첫 가격 폭리 금지 등을 통해 생활비용 낮추기를 강력 추진하고 첫 집 마련에 2만 5천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며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복원하되 신생아는 6천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민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합지 중의 한 곳이자 상대방이 이틀 먼저 경제정책 승부수를 던졌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취임 초 100일간 중점 추진할 경제정책 공약들을 공표했습니다. 첫째, 그로서리와 처방약 등 미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추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is lowering the cost of living. And I will work to pass the first ever federal ban on price gauging on food. 이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판매자들의 가격 폭리, 부당한 인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법제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집을 사려는 경우 2만 5천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provide first-time home buyers with $25,000 to help with the down payment on a new home. 새 주택 300만 호를 건설하도록 스타트홈을 건축하려는 업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셋째,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면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첫 해 6천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해리스 경제공약은 강조했습니다.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확장된 부양자녀 세제 혜택은 6세 이하는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했다가 만료됐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고 신생아는 6,000달러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넷째, 헬스케어를 더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한 조치를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경제를 보고 표를 던지겠다고 대답하고 있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